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EOCR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EOCR이 뭔지 아시죠? EOCR이 바로 Electrical Overcurrent Relay, 즉 이렇게 MC가 있게 되는데 이 MC에 흐르는 전류가 과전류인지 아닌지를 이 EOCR이 감지하게 되고요. 적절하게 보조 회로를 동작시킴으로써 우리가 전동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회로 설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EOCR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THR이라고 해서 열동 계전기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했으나 열동 계전기보다 보다 정확한 전류의 값을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전류의 값뿐만 아니라 시간 설정 기능까지 같이 있으므로 보통 이런 EOCR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이용하죠. 그러면 이 EOCR이 어떻게 그 원리에 따라서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EOCR의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분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EOCR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EOCR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아니면은 이런 계기 설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EOCR의 내부 구성까지 모두 다 알아볼 테니까요. 천천히 영상과 함께 여러분이 편안하게 학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죠. 일단 EOCR의 동작 원리를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요. 먼저 동작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전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기와 자기는 결국 하나여서 전기와 자기는 같이 다루는 학문의 조합으로서 우리가 전기자기약, 즉 전자기약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도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된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어서, 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큰 전류가 흐르면은 더 큰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비오 사발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이 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주변에 자기장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기억해 두시죠. 자, 두 번째, 저는 전선을 이렇게 말았습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솔레노이드 형태다라고도 부를 수 있게 되는데요. 전선을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자석을 이 주변에 갖다 댔다 뗐다 갖다 댔다 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펜이 만약에 자석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 자석을 이런 전선, 즉 코일의 주변에 갖다 댔다 뺐다 댔다 뺐다 이것을 반복하면 이 노란 선에는 바로 이 두 단자의 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전기를 우리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바로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니 한편으로, 자, 이런 아까 전선에다가 제가 이런 링을 이렇게 꽂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녹색 선의 전류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에 따라서, 즉 이 노란 선 양쪽에 있는 전압의 크기도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녹색 선의 전류가 흐르는 크기를 이 양쪽에 있는 노란 선 단자에서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녹색 선의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자, 이 노란 선에도 전압이 크게 유도기 전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녹색 선에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이 노란 선 양쪽에도 작은 전류가 인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측정하는 것이,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 후크온메터, 즉 클램프메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접촉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접촉식 구조로 되어 있죠. 아, 이 전선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는 직접 전선을 끊어서 이 도체와 도체 사이에서 재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접촉식 구조로도 가능하구나라고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EOCR은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EOCR은 관통형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구멍이 하나, 둘, 세 개가 뚫려 있죠. 단순하게 이 전선은 이렇게 관통하는 것만으로도 이 녹색 선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이 EOCR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로드라고 써 있게 되는데요. 이 로드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지침, 즉 설정을 3A로 설정을 하게 되고 오타임, 시간을 만약에 5초로 설정해 놓게 된다면 3A 넘는 전류가 5초 넘게 흐르게 되면은 이 EOCR의 접점은 동작하게 됩니다. EOCR의 접점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A1, A2 이 두 개의 단자는 전원 단자고요. 즉 EOCR이 동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원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접점이 있는데 95가 공통이고 96이 비접점 그리고 98이 A접점에 해당합니다. 즉 평소에는 95, 96이 연결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과전류가 되면 즉 트립이 되면은 95, 98이 동작하게 되는 즉 두 개의 접점이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통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이 녹색 선에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밑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전동기를 연결하거나 큰 부하를 연결하게 될 텐데 이 큰 삼상 부하에 얼마나 많은 과전류가 흐르는지를 바로 이 EOCR이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접촉형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비접촉형. 그렇죠. 관통형만으로도요. 그럼 보통 삼상인 경우에는 총 몇 가닥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EOCR은 어떻게 감지하게 될까요? 아까 바로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야기한 이런 코일이 여기 왼쪽에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바로 이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양으로 보기 쉽게는 이 삼상일 때는 하나, 둘, 세 개를 모두 다 관통시켜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형태의 EOCR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까 거 이제 가져온 제품과 회사는 똑같지만 모델은 조금 더 다른 형태인데요. 하지만 구조,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A1, A2 두 개가 전원 단자고요. 자, 이 두 개 95, 96이라고 써 있는 거 NC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개는 비접점. 그다음에 이쪽에 NO라고 써 있는 두 개는 이쪽 NC는 B접점, 이쪽 NO는 A접점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 로드 정할 수 있고요. 최고값은 역시 6A이고요. 그 다음에 O타임은 여기 15초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여기 테스트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리셋 버튼 있게 됩니다. 한번 EOCR에 여기에 옆면에서 보게 될까요? 자, 옆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구멍이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관통형 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모양이 왠지 세련돼 보이게 되죠. 그러면 제가 여기 EOCR에다가 직접 전원을 투입해서 한번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220V 전원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전원은 넣기 전인데요. 제가 이렇게 드라이버로 두 개의 나사, 즉 두 개의 단자를 풀고 한번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직접 할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실습 영상을 찍는 거고 여러분은 꼭 관련된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는 곳에서 실습을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 즉 쉽게 따라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구동하게 될 때에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접점을 살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벨 테스터가 있게 되는데요. 벨 테스터로 먼저 95, 96번을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95, 96번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소리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접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95, 98번은요. 연결되어 있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전원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EOCR에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 여기 파워 PWR이라고 하는 곳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PWR 부분에 불이 켜지게 되었죠. 자, 저는 이제 가상의 상태로 가정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왼쪽에 테스트 버튼이 있는데 이 테스트 버튼을 제가 오타임을 5초로 설정했기 때문에 5초 이상 누르게 될 때
여기 이제 트립이라고 하는 곳에 불이 켜지게 되면서 접점이 95, 96이 연결되어 있던 것이 95, 98로 바뀌게 될 겁니다. 5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PWR에 꺼지면서 이제 트립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벨 테스터를 통해서 접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95, 96은 어떻습니까? 이제 벨 소리가 나지 않죠. 그 다음에 95, 98은 자, 이렇게 접점이 움직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원상태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리셋 버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95, 98을 해볼게요. 소리 안 나죠? 95, 96은 네, 이렇게 접점이 연결된 걸 알 수 있죠. 전원을 내려보겠습니다. PWR이 이제 이렇게 꺼질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저는 전원을 이제 꺼봤습니다. 자, 이런 걸 보니까 EOCR이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를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큰 부하를 움직이게 될 때 그 값을 적절하게 세팅할 수 있으며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중요성은 전동기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기동하게 될 때 이 기동 전류가 일정 시간 동안 약 10초 이상 정도 지속되게 되는데 그 기동 전류에 의한 우리가 정상적인 운전을 오동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 주게 되는 게 바로 이 오타임 기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EOCR 실제로 어떻게 됐나 한번 이 안에도 궁금한데요.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EOCR 하나를 이제 분해해서 즉 부셔서 이 안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아까우니까 그냥 한 번만 보고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감하게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자, 옆에를 완전히 제가 땄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짜잔, 일단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뭔가 이렇게 조작부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하나의 기판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 앞부분이에요. 이 앞부분도 한번 보죠. 자, 여기서부터 잘 안 되는데요. 일단 위에 단자 부분은 모두 다 떼어냈는데 자, 여기 이 안에 이 양쪽에 코일이 들어간 부분이 지금 워낙 강하게 완전히 몰딩 처리되어 있어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잘라서 한번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뜯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EOCR이 동작하는 원리가 이 두 개의 관통 부분에서 이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처럼 코일이 덩어리가 있어서 이 코일에서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로 이 과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실제로 두 군데에 어떻게 코일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짜잔.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 양쪽에 제가 두 개씩 이렇게 단자 부분을 이렇게 자르게 된 건데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 양쪽에 두 개가 이런 코일 덩어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잘 빠지지 않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과감하게 한번 빼보겠습니다.
하나 나왔네요. 또 하나. 맞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EOCR이 관통하는 부분. 자, 여기 만약에 이 녹색 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이 전류의 흐르는 크기에 따라서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이 자기장은 바로 여기 이 철심에 영향을 미칠 테고, 이 철심에서 만든 자기장은 또 유도기전력이 되어서 반대로 자, 이쪽 코일의 마지막으로 이제 유도기전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받게 되어서 계산한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EUCR 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몇 쌍, 이렇게 두 쌍이 EUCR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보셨던 이런 EUCR에는 실제로 내부 구조에 자, 이런 바로 유도기전력을 우리가 계산하는, 즉 만들어내는 코일이 두 덩어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EUCR 여러분 원리 보셨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사실 전기 기능사라든지 전기 기초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에는 앞에 쿨롱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비오사발의 법칙, 다양한 법칙들이 나오게 됩니다. 혹자들은 아니 이렇게 복잡한 원리들 혹은 복잡한 이론식을 뭐하러 공부해? 이게 과연 현장에서 쓸모가 있는가? 혹은 이거 정말 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EUCR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뭐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그 다음에 오른손 법칙,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비오사발의 법칙, 이런 것들, 그리고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 모두 다 실제로 응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혹시 회로 이론이나 아니면 기초공학 공부를 이렇게 하나씩 할 때, 자, 이건 혹시 우리가 주변에 어디에 쓰일까? 어디에다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안고서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격증 공부를 하더라도 문답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EUCR 앞으로 많이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EUCR 볼 때마다 아, 이렇게 과전류를 측정하는구나, 아, 이런 원리가 안에 숨어 있구나 라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다산의 듀오 전병칠이었습니다.